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란 공수법 관련해서 이 본토에 살고 있는 그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뭐 이란 공습, 또 미국의 군사작전, 군사공격 특집처럼 좀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 미국의 본토에 살고 있으니까 또는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 한국에서도 일부 보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겠지. 특히 이제 미국 본토에 사는 우리 미주한인들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본토의 어떤 테러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본토에 살고 있는 미주한인으로서 알아야 될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오늘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지난 주말에 미국이 결국 대대적인 대이란 공습을 단행했죠. 자, 이런 가운데 이란의 그 보복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미군의 희생자도 지금 3명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또 미국은 희생된 그 미군에 대한 보복을 단행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어찌 보면 공습에 대한 보복, 또 그 보복에 대한 재보복 등으로 이게 좀 악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 시간에는 그래서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과 테러 가능성, 또 예상되는 그 이곳 본토를 대상으로 한 어떤 공격 방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이란이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뭐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뭐 희박하다. 뭐 본토 공격 가능성은 거의 없다. 뭐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다라는 얘기와는 다릅니다. 자, 일부 잠재적인 위협, 즉 ICBM 개발 능력도 굉장히 그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란이. 그리고 뭐 전자파 공격, 그리고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무슨 테러 공격, 또 외로운 늑대 공격 등등등 우리 미국의 본토에도 위협이 될 만한 사안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그 ICBM 그 미사일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 텐데, 이 ICBM은 그 대륙에서 대륙간, 이쪽 대륙에서 저쪽 대륙에서 대륙간을 건너가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잖아요. 즉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란이 그 실전 배치한 미사일은 지금 보면 이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없습니다. 거의 보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만 있습니다. 이란은. 그러니까 이제 중거리는 사거리가 약 1300km에서 한 2000km 정도 사이 되는 걸 중거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정도는 이란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 정도면 이란에서 이스라엘, 보통 한 이스라엘까지가 한 200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미사일이라면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도 가능하고, 또 인접한 중동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의 각 미군 기지까지는 공격이 가능하지만 미국 본토까지는 도달이 불가능한 미사일입니다. 이 미국 서부 지역까지 도달하려면 한 이란에서부터 시작한다면 한 10,000km 정도 돼야 서부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야말로 인터컨티넨탈, 대륙에서 대륙간 이렇게 되는데 지금 뭐 이란은 그 정도는 없습니다. 자, 이란은 아직 실전 배치된 ICBM은 없으니까 이란이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미사일을 갖고 우리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미국의 정보기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그 ICBM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그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는 와 있다. 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시점인가 이 ICBM도 개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뭐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외에 EMP라고 해서요, 일종의 그 전자파 공격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역시 미국 본토까지는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EMP 공격도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에서는 뭐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은 한 가지로 규정됩니다. 결국 뭐냐? 비대칭 공격. 비대칭 공격 방해는 없다라는 것인데, 요 이제 비대칭 공격도 또 몇 가지로 세분화 될 수 있죠. 자, 크게 보면 비대칭 공격을 한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이버 공격, 그리고 또 하나는 테러 공격,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대서양에 떠다니고 있는 그 미국의 대형 상선들, 이들에 대한 공격,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그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서는요, 이란은 이미 그 미국 은행이나 뭐 에너지 기업 등을 상대로 해서 사이버 공격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격 사례는 지난 2011년에 단행됐던 오퍼레이션 아바빌이라고 하는 그 사이버 공격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공격을 받은 곳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JP 모건 체이스, 또 웰스 파고 뱅크, 또 시티그룹 등등등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기관 대부분 그때 피해를 당했습니다. 당시 이 은행들은 온라인 뱅킹 웹사이트가 해킹을 당하는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그 은행의 웹사이트 접속하는 것이 한동안 불가능했었고요. 또 온라인 뱅킹 같은 것이 이제 해킹당하고 뭐 그런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자, 이런 사이버 공격도 굉장히 이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제 당장 어떤 우리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건 아닌데 실제로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그런 공격이 사실은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사이버 공격 외에도 미국 내 본토에서 이 테러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지금 현재 우리 미국 본토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가장 두려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현재 최고 수위의 그 대테러 예방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조직적인 테러보다는 소위 외로운 늑대라고 불리는 어떤 개인에 의한 테러 발생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려되는 사건도 이미 발생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에 텍사스주 오스틴의 한 그 유흥가 술집 앞에서 이란의 국기 문양이 있는 그런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총기 난사 사건을 벌였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계신 분들은 로컬 뉴스로도 이게 크게 보도가 돼서 많이 아실 겁니다, 지금. 자, 이로 인해서 용의자를 포함해서 2명이 사망했고요, 현장에서. 그리고 그 총격을 입어서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무려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무차별 총기 난사를 벌였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자, 이 사망한 용의자는요, 50대 남성 미국 시민권자로 밝혀졌는데 세네갈 출신의 미국 귀화 시민권자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세네갈 출신이 왜 그런 일을 벌였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프리카 그쪽에도 이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세네갈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세네갈 출신의 이 남성도 아주 독실한 이슬람 신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려되는 점은요, 이 용의자가 입었던 옷에는 이란 국기 문양이 그려져 있었고요. 또 거기 이제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Property of Allah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라 신의 뭐 자산 뭐 이런 내용의 문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용의자의 차량에서는요, 이슬람 경전이죠, 꾸란이라고 불리는 쿠란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정황 때문에 FBI가 대이란 군사 공격에 불만을 품은 그 외로운 늑대의 개인적인 테러 공격으로 보고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본토 내에 외로운 늑대 테러 공격 등에 대한 어떤 극도의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고 또 일반 국민들은 국민들 차원에서 조심해야 하는 그런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이란 군사 공격으로 미국 내 국민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까지 걱정을 해야 하나? 뭐 지금부터 한 1, 2주만 걱정하면 돼요? 아니면 6개월 내지 1년 동안 계속 걱정을 해요?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좀 예측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알아보겠는데, 일단 그 즉각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소한 한 2주 정도는 경계를 바짝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발생한 그런 일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런 종류의 사건은 우리가 한 2주 정도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공격 가능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여러 가지 여건상 낮습니다만, 가능성은 낮습니다만은 뭐 사이버 테러나 또 무장 테러, 개인적인 테러 이런 게 경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즉 한 2주 정도 동안에는, 그러니까 2주가 지났다고 해서 아이고 안심해도 돼, 그건 절대 아닙니다. 2주 동안에는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연방 정부는 국토안보부를 비롯해서 FBI, 국방부 그리고 각 지역의 현지 경찰들이 지금 경보 수준을 상향 조정해서 지금 극도로 지금 예방 대책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계 수준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공항, 또 무슨 항만, 또 철도 시설 등의 그 핵심 시설 경계가 지금 강화되었습니다. 공항의 경우에 보안 수준이 지금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승객들의 짐 검사, 또 개인적으로 통과하는 뭐 보안 검사 등등이
세밀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검색하는 그 검색대 요원들도 굉장히 지금 민감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안 검색 후에 탑승하는 그런 시간이 딴 때보다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대한 보안도 걱정이 됩니다만은 또 비행기를 이용하는 그 승객들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가야 되겠다. 이런 것도 좀 참고로 알아놔야 되는 그런 시간이 지금부터 보면 짧게 보면 한 2주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주 이후에도 100%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그걸 조금 더 나눈다면 2주 후부터 한 6주 정도까지는 지금부터 그렇게 우려는 좀 계속될 전망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미국 내 친이란 세력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또 뭐 외로운 늑대 등의 활동이 지금부터 바짝 한 2주 동안 그리고 2주가 지나도 한 6주 동안에는 상당히 높아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 상징을 가진 어떤 소규모 공격 가능성도 있고요. 또 금융과 통신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종교적, 정치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치적도 정치적이지만 예를 들어 종교적 같은 경우에 뭐 유대인 회당이라든지 뭐 이런 그 장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사람이 또 많이 모이는 뭐 종교 집회라든지 대중 집회라든지 이런 것도 당분간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굳이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한 2주 동안은요,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마세요. 물론 주일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만 가는 교회 이런 거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색채가 짙은 그런 보수 성향이 센 어떤 그 뭐 가수랄까, 뭐 연예인들의 대중 공연, 집회 이런 거는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당분간 한 2주, 길게는 한 6주 동안은.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최소 2주 또는 6주 정도까지는 국민들이 뉴스를 수시로 확인하고 특히 가급적 대중 밀집 장소에서의 주의가 극도로 요망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뭐 즉각적인 큰 변화가 우리를 느낄 수는 없겠지만 정부 경보와 또 뉴스 등을 수시로 계속 확인하고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새로 발생되는 위험성은 없는 것인지 뭐 이런 걸 좀 수시로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가장 더더욱이 걱정되는 부분은요. 이란이 그동안의 그 보복 공격 가능성, 그 방식, 가능성이 아니라 그 방식, 보복 공격의 어떤 스타일이나 방식, 이 패턴 등을 바꾸고 있다라는 게 지금 좀 주목되면서 불안한 겁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이런 공격을 받으면 보복 공격을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의 어떤 특정 목표물을 정해서 공격하고 미사일 또는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 같은 데를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면서 요번에는 플러스 알파 추가적인 그 방식이 더 애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페르시아 인근 국가들의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난다면은 그 주변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방어를 튼튼하게 하면 돼. 뭐 이랬던 패턴에서 미군 기지에 대한 방어만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민간 시설들까지도 지금 막 타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자, 작년 6월에 있었던 12일 전쟁이라고 불렸던 그때 미국의 군사공격 당시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습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뺨 맞고 이스라엘 공습을 집중적으로 한 거예요. 또 미국이나 이스라엘도 그걸 다 예측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예측하고 있었던 만큼 이스라엘은 그 방공 요격 미사일을 워낙 튼튼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 아이언 도움이라고 불리죠. 그 이란으로부터 날라오는 그 미사일을 거의 다 막아냈어요. 거의 다 공중에서 다 요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란 측에서 봤을 때는 성과가 미흡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그걸 지금 교훈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란이. 그러니까 어차피 이스라엘로 막 쏘면 쟤네들이 다 막을 거니까 다른 걸 애드하자라고 민간 시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공습을 당한 이란은 즉각적으로 이스라엘과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상대로 보복 공격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은 작년 6월과 비교한다면
이란의 이번 그 보복 공습이 개별 공격의 위력은 좀 줄어들었지만,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미군 기지나 이스라엘에 대한 그 공격은 그 위력이 조금 줄어들었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때마다 그 중간중간 민간 시설을 공격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보복 공격을 집중적으로 어떤 소나기를 퍼붓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3시간, 4시간 동안에 소나기 퍼붓듯이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보냈더니 이스라엘이 중간 공중에서 다 요격해버리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소나기 대신에 가랑비 전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왜 그런 말 있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니까 조금 쏘고 좀 있다 조금 쏘고 또 조금 있다가 또 쏘고 또 조금 있다가 또 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번아웃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막으려면 계속 집중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랑비 전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민간인 시설도 공격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욱 걱정되는 부분은 이란이 이렇게 가랑비 전법으로 보복 공격을 하는 중에 그런 시설, 그 타겟물 중에는 그 호텔, 무슨 항구, 뭐 이런 것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페르시아만 국가들 내에서 미군 기지와 군사 자산만을 보복 공격 목표물로 삼고 있다라는 그 발표, 이란의 지금 발표는 완전히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미군 기지나 군사 시설만 공격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이란이 지금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라고 미군 중부사령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두바이 국제공항도 공격을 받았고요. 또 두바이 국제공항을 비롯해서 뭐 쿠웨이트 국제공항, 또 이라크의 아르빌 국제공항, 또 두바이 부르즈 알 아랍 호텔 받았고 공격받았고, 또 페어몬트 팜 호텔, 또 바레인 크라운 플라자 호텔 등도 이번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그 민간인 주거 지역도 공격을 받았고요. 바레인 및 카타르의 그 주거 지역 등을 포함해서 10곳 이상의 그 순수 민간 시설과 민간인 지역이 지난 주말 동안에 이란의 공격을 받은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굉장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10여 곳이 넘죠.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브로드하게 민간인 시설과 지역을 이란이 지금 공격하는 것으로 스타일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가랑비 전법이긴 한데 더 광범위한 지역에 내리는 가랑비 전법으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본토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미국이 이란에 공습한 그런 군사 공격의 작전명은 에픽 퓨어리입니다. 에픽은 뭐 대서사시라는 뜻도 있고 뭐 거대한 뭐 이런 뜻도 있죠. 여기서는 이제 거대한으로 번역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퓨어리 뭐 분노죠. 그래서 에픽 퓨어리 거대한 분노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미군의 대이란 공격이 이번 작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미군의 희생자도 나왔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지금까지 이번 거대한 분노 작전에서 미군 3명이 전사하고 5명이 심각하게 부상을 입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대이란 공격 작전뿐만이 아니라 작년 6월 이란 핵시설 공습과 올 1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 등등 여러 차례의 그 군사 작전 과정에서 미군 사망자가 나왔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망한 미군은 그럼 어디에서 피해를 입었느냐? 바로 쿠웨이트에 주둔한 미군 부대 소속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인근에 있는 미군 부대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쿠웨이트 미군 기지도 포함이 됐다고요. 네, 거기서 이제 공격을 받아서 사망했는데 이 사망한 대원 3명은 전투부대 요원들은 아니고요. 군사 지원부, 군수부대에 군사품 또는 뭐 식량 이런 걸 지원해주는 부대 소속이어서 굳이 자리를 옮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것에 머물고 있다가 그렇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뭐 당연히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피해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편 이번 미군의 인명피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대이란 군사작전이 정말 불가피했느냐라는 그 의구심이 미국 내에서 적지 않이 있습니다. 이건 뭐 야당인 민주당 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그런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정말 이란을 이렇게 군사공격해서 이렇게 마치 전면전 일보 직전까지 가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정말 절실한 명분이 있었던 것이냐라는 퀘스천이 있었던 것이죠. 뭐 찬성 반대를 떠나서 일단 퀘스천이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번 작전에 대해서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여론이 생각보다는 좀 많습니다. 자, 이번 군사작전 직후 군사작전 토요일 날 있었고, 이제,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를 일요일 어제 했는데요. 그 발표한 조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번 그 미국의 이란 공습을 지지한다 라는 응답은 몇 퍼센트냐? 27%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 공격을 반대한다 라는 응답은 43%.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찬성이냐 반대냐를 떠나서, 정말 좀 꼭 그랬어야만 됐느냐라는 의구심, 퀘스천이다. 그게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찬성 반대를 떠나서 정말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도 한 30%가 나왔습니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잘 모르겠다? 그리고 반대한다를 합치면 거의 73%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가 27%, 지지가 27%고요. 그래서 이제 여론이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자, 미국의 대이란 공습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 앞으로 수일간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최소한 2주 정도는 우리가 극도의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넘어서 한 6주 정도까지는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라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강력하고 정밀한 폭격은 하지만 이번 주 내내 또는 중동 전역의 어떤 평화가 오는 그 시점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정밀한 공격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t least 한 1 week 정도를 말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이란 공격이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란에게 더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외교적으로 하는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세게 해야 이란이 give up, 항복하였습니다. surrender를 외치면서 대화장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압박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그걸 우리가 굳이 여기서 해석할 필요가 없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만 일단 우리가 알고 있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영국의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면적이 큰 나라인 만큼 우리의 공격은 최소 일주일, 길면 4주 정도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주면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돼 버리는데.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이 언제 종료될 것인가를 묻는 그 기자들의 질문에 이란의 핵과 미사일 능력 약화, 그리고 주요 지도부의 제거, 또 군 수뇌부 타격이라는 그 목표를 상당 부분 지금 달성한 것으로 평가는 나오고 있지만 완전히 그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우리는 공격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전 종료를 언젠가 선언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 작전 종료 선언 시점보다 빠르게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서 공격이 중간에 중단될 수도 있다. 합의를 통해서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온 양면 작전을 하는 거죠. 굿캅, 배드캅 작전을 트럼프 대통령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압박도 했다가 대화를 통해서 끝날 수도 있고 이렇게 온화한 정책도 얘기했다가 대화의 창이 열렸다라고 말도 하기도 했다가 굿캅, 배드캅을 트럼프 대통령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이란 새 지도부와 대화할 의향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거 이제 굿캅 얘기죠. 자, 공격이 4주 이상 지속될 경우에 중동 정세 불안이 유가 급등, 우리가 또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잖아요. 휘발유값 인상, 원유 공급과 결국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미국과 그 외의 나라, 심지어 한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지금 한국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니까. 그래서 물가에 대한 어떤 충격, 그리고 금융시장의 충격 이런 걸 줄 수 있다라는 점이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큰 부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 전쟁을 마냥 오래 갈 수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at least 1 week, 길면 4주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땐 4주까지 가면 좀 힘들어진다라고 봅니다. 왜 미국 내 여론도 안 좋아질 거고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미국 주가 크러쉬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at least 1 week이 아니라 최고 1주
안에 이제 끝내야 된다, 빨리.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누구보다도 그걸 원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끝내기 위해서 더 강력한 공격을 해야만 한다. 뭐 이런 것도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핵 확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때리면서 뭐 때문에 명분이 뭐였어요? 이란의 그 핵 개발 능력을 지금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초토화시킨다. 또 그걸 하려고 하는 지도부를 제거한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란의 그 핵 개발 능력이나 이런 것을 제거하고 처치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권 전복에 대한 우려가 커진 미국의 적대국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을 보면서 그런 거죠. 야, 정권을 저렇게 전복시켜버리네. 그러니까 regime change를 시켜버리네. 미국이 미사일로 막 때려가지고. 그런 걸 본 적대국들이 외교적인 협상 참여를 주저하면서 핵 개발에 오히려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미국의 이번 이란에 대한 공습은 단기적으로는 이란 핵 확산 위험을 줄였을 수 있지만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유형의 확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연구소는 이란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60% 농축 우라늄 40kg이, 그러니까 60% 농축 우라늄이라는 것은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바로 핵무기로 전환이 가능한 수준의 농축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없애든지 최소한 그 농축된 거를 뭐라 그러죠? 묽게 만드는 걸 해라. 60%가 아니라 뭐 한 20%, 30% 묽게 만드는 거 해라. 뭐 이걸 계속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농축이 세면 셀수록 핵무기 쪽으로 가는 거고 또 핵 에너지 쪽, 우리가 좀 좋은 쪽으로 쓰는 핵 에너지 쪽은 그렇게 고농축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뭐 전기나 이런 거에 필요한 그것 때문에 한다면 그렇게 고농축을 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왜 말 안 들어? 이제 이래서 지금 이란이 맞고 있는 건데 그 고농축된 그 우라늄 400kg의 행방이 지금 묘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이란을 초토화시키고 하메네이 제거하고 그 미사일을 그렇게 쏟아붓고 했는데 이란의 고위 지도부가 괴멸된 것까지는 확인을 했지만 미국이 없애려고 하는 그 핵 고농축 핵물질 우라늄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핵 연구진이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여기저기를 흩어져서 핵 개발에 관심 있는 국가와 접촉하게 될 가능성, 이걸 지금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때릴 걸 알고 이 사태가 있기 전에 고농축된 우라늄을 뭐 10명이라고 치죠. 뭐 10명의 핵 과학자 팀들이 10개 팀으로 나눠져서 뭐 400kg이니까 40kg씩 갖고 이제 다른 나라와 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요거 있으니까 너희가 얼마 주면 만들어 줄게. 아니면 너희가 얼마를 주면 우리가 얼마를 주면 좀 너희 나라에서 만들 수 있게 좀 비밀 기지를 제공해 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형식이든 그렇게 흩어져 나갔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400kg짜리 한 개가 아니라 40kg짜리 10개가 되니까 이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핵 확산 위협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습을 본 많은 미국의 적대 국가들이 적지 않은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야, 우리도 저렇게 미국에게 두드려 맞기 전에 서둘러서 아예 빨리 핵무기를 개발해 버려야 되겠다. 시간 끌다간 오히려 두드려 맞겠다. 빨리 개발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대이란 군사작전과 지난번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 대통령 체포 당시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미국이 협상을 한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벌고 또 상대의 긴장을 좀 늦추게 만들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번개처럼 결국 군사력을 사용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적대 국가들이 이제는 미국과의 외교를 믿지 않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일단 대화해보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나갔다가 긴장만 늦춰지고 시간만 끌고 그 시간 동안에 미국이 뭐 하는지 아세요? 이번에도 이란에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도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 할 때도 대화하고 협상하면서 시간을 끌 때 그 시간 끄는 동안에 미국이 뭐 했는지 아세요? 정확한 최대한의 정보를 취합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취합됐다고 판단된 그 순간
협상이고 외교력이 뭐고 다 던져오고 바로 쳐버린 겁니다. 그때 베네수엘라도 그랬고 이번에 이란도 거의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불편한 그런 적대 국가 이런 나라들이 야 미국이 외교 얘기하자고 할 때 믿지 마. 괜히 나갔다가 시간만 끌고 우린 뒤통수 맞을 수 있어. 이런 어떤 좀 위험한 선례를 그들에게 좀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우려된다. 뭐 이런 분석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번 이란 군사 공격이 뭐 100% 잘못됐다, 뭐 잘됐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작전에는 장단점이 다 있게 마련이죠. 완벽한 작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요 경우에는 일종의 뭐 부작용이랄까? 뭐 모든 약이 다 부작용이 있듯이 일종의 부작용이랄까? 아니면은 우려되는 단점이랄까? 그런 걸 꼽아본다면 이런 점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평화 대통령을 자처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작전을 시작으로 중대한 중동 분쟁 개입의 문턱에 들어섰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거 신경 안 쓸 거야. 우리 America first. 우리만 잘 살면 돼. 막 그랬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개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중동에서 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을 슬그머니 개입했다라는 그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게 지속되느냐입니다. 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등 이란 주요 수뇌부가 다 이제 괴멸됐죠. 사망하고 또 이란도 만만치 않은 반격에 지금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군사 단기적인 작전을 넘어서서 중동 질서를 좀 뒤흔들 그래서 미국이 원치 않든 장기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이어질지 이게 주목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단기적인 교전으로 이번에 딱 뭐 일주일 안에 마무리될지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첫 번째 말씀드린 그런 장기적인 그런 후유증이 지금 우려된다. 우려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미국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서 슬기롭게 해 나가야 된다. 뭐 그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대이란 공격 이후에 두 번째로 공개한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사망에 대한 보복을 천명했다라는 게 상당히 이제 두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뭐 미군 사망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 마라. 미국인이 사망했는데도 뭐 찍소리 하지 말고 있어라.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게 결국은 이제 미국의 공습, 이란의 보복, 또 거기도 그로 인해 발생한 미군의 희생에 대한 미군의 재보복 이런 식의 악순환이 될까봐 그게 걱정된다라고 이제 드리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그 반격에 희생된 미군이 3명이다. 그리고 한 5명 정도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다라는 그 미군의 희생자 숫자를 굉장히 이례적으로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그래서 미국은 그들의 죽음을 복수하고 기본적으로 이 문명을 상대로 전쟁을 해온 테러리스트들에게 가혹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된 미군에 대한 복수를 미국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천명한 거예요.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전쟁이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제도 그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이틀째 계속 이어갔죠. 이란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과 또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 공격을 어제도 계속 했습니다. 뭐 아마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집중적인 게 아니라 이란의 전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가랑비 작전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자, 이번 군사작전으로 지금까지 미군 3명이 전사했고 5명 정도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추가적인 미군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안타깝지만 또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미국은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방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내일 그 연방의회에 가서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그리고 존 레클리프 CIA 국장, 그리고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이 내일 상원과 하원에 총 출동해서
이 상하원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한꺼번에가 아니고요. 상원에서 한 번 따로, 하원에서 따로 그렇게 합니다. 상원 대상 브리핑은 내일 동부 시간으로 오후 3시에 할 예정이고요. 하원 대상 브리핑은 동부 시간으로 내일 오후 5시에 할 예정입니다. 하원과 상원에서 하는 그 브리핑은 중요한 부분이 이제 기밀 사항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공격했느냐, 어떤 작전으로 썼느냐, 뭐 이런 건 사실은 미국의 군사 기밀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밀 사안을 다루는 브리핑마다 특별히 취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도청이나 감청 우려가 없는 그런 특수 시설 내에서 해당되는 의원들 오고 해당되는 관계자 참여하고 그런 특수시설에서 브리핑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군사작전을 두고 집권 여당인 공화당에서는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결단을 환영한다라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또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합법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 전쟁이다라고 또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합법성을 그 문제 삼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공격,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 대통령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맞다. 지금서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declare,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하는 게 헌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겠죠. 왜?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그냥 군사 활동, 밀리터리 액티비티 이 군사 활동이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 활동은 대통령이 그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과 함께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반대로 하지만 이게 이제 합법적인 문제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당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군사 활동이라 하더라도 명분이 확실히 없지 않느냐. 뭐가 확인된 게 있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야당 의원들은 그런 것을 굉장히 질책하면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그 브리핑이 관심이 되고 있는 건데요. 내일 그 의회에서 하지만 이제 비밀 조사실에서 특수 조사실에서 하는 그 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군사작전 관련 브리핑에서 자, 과연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그리고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보다 제가 더 궁금한 건 그 의회 의원들이 얼마나 그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지 또 이런 것들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나오는 대로 취합을 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전해드리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란 공습과 관련해서 이곳 미국 본토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꼭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점들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 특집처럼 돼 버렸는데요. 자, 모처럼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입니다. 그런 정세 속에서도 우리 구독자님들은 오늘 영상 보시는 구독자님 여러분 모두가 오늘은 좀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